네, 다음 기사입니다. 집값 뛰지만 환수제는 못 피해. 강남 재건축 묻지마 투자주의보. 한 번씩 나오는 기사인 것 같네요. 원래 뭐 상승하면은 상승에 대해서 박수치는 네, 기사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심하자라는 기사가 항상 있으니까. 네. 예,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매 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네요. 최근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주일 새 호가가 수천만 원씩 뛰는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당장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 카드를 꺼내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는 상황에서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사실 올해 두 번의 지금 그 상승이 있었는데요. 그게 네. 뭐냐면 2월 달에 그 반등이 있었고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번 5월 달에 지금 상승이 있는데요. 네. 이 두 개가 왜 일어났는지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묘하게 2월 달에는 잠실 주공호나 3차 경남 그리고 구반포 주공이나 이런 단지들이 정비계획을 통과하면서 올랐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 시장을 끌어올렸고 5월 달에는 또 이들 단지들 그리고 잠실의 미성 클로바 이런 단지들이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상승을 견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건축 심의를 받고 정비 계획을 통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벌써 이제 5월 말인 거죠. 네. 올해 말에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건축 심의를 받은 곳들이 연말까지 관리 처분을 신청할 수 있냐? 이 문제는 이제 별개 문제라는 거죠. 각 단지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단지뿐이 아니라 뭐 모든 단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관리 처분을 신청할 수 있거나 그게 아니라도 유예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계시거든요.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유예나 뭐 이제 말이 안 되는 법인이 폐지될 것이다. 그게 안 된다고 해도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거는 아니냐라는 게 그 기사의 논점이고요. 연말까지 관리 처분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여러 가지 단지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뭐 잠실이나 반포권의 단지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들 중에 한 개 단지 정도나 통과 활동 말동 뭐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연말 관리 처분 신청에 대한 기대감들은 너무 과하다. 지금 안 된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중에 뭐 한 개 정도나 통과 활동 말동 네. 뭐 그 정도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언급했었지만 유예가 계속 연장이 되려면 사실 올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슬금슬금 반짝반짝하면은 별로 근데 가능성이 이제 없어 초과이익 보여요. 환수제 유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네. 굉장히 이제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예될 수 있어요. 그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뭐 위헌 판정이 뭐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뭐 저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법이야 해서 유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될 가능성은 아주 적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로 치면 아이가 평균 뭐 60점 내지 70점을 맞는 애들 같으면 곧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성적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상식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갑자기 뭐 시험을 자기 아는 것만 나와서 잘 볼 확률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말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유예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평균 60점, 70점을 맞는 아이가 갑자기 시험을 봤는데 아주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과 일치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현재 2월달 상승도 그렇고 5월달 상승도 그렇고 강남의 재건축 시장이 주도했는데 연말 관리 처분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지금 지나치게 반영되고 있지 않나. 원래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은 한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가격이 오르는 건 맞잖아요. 그거는 맞죠. 꼬박꼬박 올랐는데 마지막에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맞아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고요. 실제로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올 상반기에 그 업계 관계자가 한 말이에요. 올 상반기에 도계의 심의를 통과한 단지 중 연내에 관리 처분 계획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대부분 나머지 단지들은 환수제 적용을 받아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
사업 시행 인가부터 관리 처분을 신청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최소 7개월 이상이 걸린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적어도 지금쯤 사업 시행 인가를 밟지 못한 단지는 그 남은 기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이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단계를 밟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는 네. 그 단지가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내지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장기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건 맞지만 올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어라는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그 포인트 자체가 조금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NH투자증권에서 재미있는 의견이 나왔네요. 어떤 기사인가요? 예, 부동산 시장 하반기 조정 국면 진입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NH투자증권은 부동산 시장이 올 하반기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그리고 입주 물량 급증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주택 분양 시장은 그 투기 과열지구 이외 지역에 집중되고 또 재건축 사업은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속도를 낼 것이다. 상반기에는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23만 가구의 본격적인 입주 시즌이 도래하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부동산 시장은 둔화하고 주택 가격은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냉철하게 봤네요. 앞으로 나온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지금 상승에 대한 호재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사하고 지금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봤고요. 그러면 악재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 물량 증가라는 것은 곧 가계부채 증가를 앞두고 있기 네네. 때문에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경제 관련한 그 조각이 구성되는 대로 가계 대출에 대한 감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것이고요. 본격적인 분양 물량에 대한 입주가 하반기부터 시작이 돼요. 입주가 시작되는 게 사실 저는 좀 가장 네, 염려스럽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아직 조금 다행스럽긴 하지만 올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네, 올 하반기까지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그렇게 물량적인 압박이 있진 않지만 경기권 같은 경우는 이제 올 하반기에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제 입주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어떤 대출을 갖다가 규제하는 부분 그리고 입주 물량이 돌아오니 네. 전체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아직까지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근데 이게 도대체 깨질지는 자신이 없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떤 시점 가야 그 각 단지들이 연말까지 관리 처분을 못 낸다는 거를 알게 될까요? 전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 희망이 11월까지도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스퍼트를 낼 수 있어라고 굳게들 믿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정말 대단한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에 대한 부담, 그리고 대출을 규제할 것이라는 부분, 그리고 결국 올해 말까지 관리 처분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단지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시장을 주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NH투자증권에서는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압구정 아파트 지구 35층 통합 재건축. 시 일방적 결정 주민 반발이라는 기사입니다.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 24개 단지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최고 35층으로 통합 재건축한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과 SM타운, 갤러리아 백화점 등을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압구정로 길가에는 상가 등 중심시설 용지가 배치되고요. 또 구현대 아파트 뒤쪽 한강변에는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교통이 압구정로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면부 순환 교통체계를 갖출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공기역, 즉 기부 체납 비율은 기존 재건축 아파트와 비슷한 15%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네. 총 6개 구역으로 나눈다라고 하고요. 용적률은 300%, 뭐, 그거는 다, 예. 뭐, 기존의 그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다 300%니까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기부 체납은 15%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수대교 남단 하부에 그 지하도로로 동서단지를 연결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네네. 그리고 구현대
굴곡부 중간에 어디냐면 여기 가장 좋은 위치예요. 여기에 네.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 현대 1차, 2차 진짜 알짜배기 노른자 땅인데 거기에다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이거 순순히 내놓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그 네. 내용은 잠깐 뒤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압구정역 5거리를 네. 4거리로 바꾸면서 랜드마크 존으로 만드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는 백지화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하고 그때 초고층 주상복합시설 건립할 예정 아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백지화됐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재건축 추진위원회 공공지원 대상이 1구역은 아니고 2구역부터 5구역까지가 그 공공지원 대상이에요. 네. 2구역부터 5구역 가운데 현재 4구역과 5구역이 네. 추진위원회 설립 절차를 받고 있고요. 4구역, 5구역이.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는 동의율을 벌써 50% 넘겼는데 네. 일부 동의서에 대한 증빙서류 보완 작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2구역은 신현대 아파트 추진위 설립을 위한 공공 지원이 중단되어 있다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나중에 네, 살펴보고 알게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1구역 같은 경우는 미성 1차, 2차가 있는데 네. 1차만 재건축 연한을 충족했기 네, 2차는 때문에 아직 아니죠. 네, 1차와 2차가 따로 1차만 단독으로 지금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구역으로 지정해놨는데 일부만 한다고 그러면 허가가 날까요? 그래도 아직 재건축 연한이 안 됐으니까 조금 뭐 이제 늦어지거나 아니면 미성 1차만 단독으로 하는 방안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주민들이 또 이거는 이제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 요구사항을 보면 일단 나는 35층으로 만족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죠. 음마도 네, 마찬가지지만. 네네. 그래서 주민들은 45층 이상을 원하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역사문화조성공원,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위치가 너무 네, 네. 그 강변 조망권 입지가 뛰어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한 명의 정자가 있었던 그렇죠. 자리라고는 그래서 하는데 이렇게 한강 조망권이 뛰어난 자리에 역사문화공원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 5거리 일대 용도 지역 종상향을 해서 여기도 역시 최고 45층 이상의 주상복합 시설이 들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은 아직까지 일치하지 않는다. 기사 제목에도 보시면 시의 일방적 결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내용이 지금 언급드린 내용과 시에서 그 발표한 내용이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죠. 역시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정말 네네. 너무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올해 말에 살아나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시즌 2로 다음 시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단계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은 당연히 서울시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하는 게 목표일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단지들은 사실 뭐 그렇게 급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압구정은 근데 뭐 초과이익 환수제랑은 아직은 아무 상관이 없죠. 네네. 이제. 특히 추진위가 아직 하나도 없잖아요. 그 그러면은 말씀은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의 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게 추진위 시점이랑 준공 시점인데 그렇죠. 추진위가 아직 없다는 거는 최대한 이렇게 가격이 어찌 보면 선반영된 상태에서 최대한 오른 상태에서 이제 추진위가 반영이 되니 네네. 제초안이 네네.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갭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굳이 말하자면 잠원동의 한신 2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설립됐기 때문에 추진위 기준 가격이 훨씬 낮은 거고 네.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지금이나 내년에 설립된다 하더라도 추진위가 네. 지금의 뭐 평당 뭐 7천 뭐 그런 가격이 반영돼 갖고 들어간다고 치면은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단지보다 유리한 건 맞지만요. 네. 또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추진위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인 거잖아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돼도 내가 세금 낼 게 없을 정도 단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추진위 시점이나 준공 시점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초안이 상관이 네네, 없다라고 하면. 3,3만 원 미만의 이익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뭐 한다고 추진위 단계에서 할까요? 그냥 준공 시점에 사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도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항상 그 우리가 그 제초안이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오른 가격에 샀기 때문에 제초안과 상관이 없어 이건 네. 아니라는 거죠. 오른 가격에 샀어도 사는 사람의 기대감은 준공 시점에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제초안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전에 설립된 단지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인 건 맞지만 네. 전혀 제초안과 지금 오른 가격에 사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포인플렉스님, 오늘도 뭐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의 부동산 소식 방송했는데, 네. 오늘 그 전체적인 소식 어떠셨어요? 글쎄요, 그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루하루 좋은 소식이 저는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뭐 상당히 좋은 네네네. 소식이고 뭐 굉장히 잘하고 계시죠? 예, 고무적인 소식들이 네네. 나와갖고 저도 이제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전반적인 소비 심리도 다른 분들도 같이 업되는 것 같긴 한데요. 소비 심리가 향상되고 있다라고 그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런데 그 와중에도 원래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신을 차리고서는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만큼은 이 소비 심리에 같이 휩쓸려서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예,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정부에서 가계부채를 갖다가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다음 대책이 준비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은 또 상승을 한다고 해도 다음 대책이 또 더 센 게 나올 그런 가능성 같은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실 때 항상 냉철한 이성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뜨거운 네. 가슴은 조금 뒤로 밀어두고. 그렇긴 한데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텐데 말입니다. 그럼 뜨거운 가슴은 그때 쓰면 되는 건가요? 그렇겠죠? 네, 오늘 한 주의 부동산 소식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